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가 동시에 구속되면서 윗선이나 정관계 로비에 대한 검찰 수사도 탄력을 받을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핵심 피의자 중 가장 먼저 구속된 유동규 전 본부장이 검찰의 압수수색 당일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측근과 통화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검찰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다연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입니다. 네, 자 먼저 김만배 씨 두 번의 영장 청구 끝에 결국 구속이 됐군요. 네, 법원은 오늘 새벽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의 혐의가 소명될 뿐 아니라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대장동 핵심 인물들이 구속된 건 지난달 3일 가장 먼저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김 씨와 남 변호사는 유 전 본부장과 공모해 공모 지침서 작성 등 화천대유 측에 유리하게 대장동 사업을 설계해서 공사에 최소 651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를 받습니다. 같은 배임 혐의를 받는 정민용 변호사는 도망이나 증거인멸 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을 면했습니다. 하지만 기각 사유가 소명 부족 등이 아닌 것을 보면 정 변호사가 공사에서 일하며 공모 지침서 작성과 사업자 선정에 깊이 관여한 혐의 자체는 법원에서 어느 정도 인정된 걸로 보입니다. 네, 법원이 검찰의 배임 혐의 입증에 상당 부분 힘을 실어준 것이란 해석도 나오는데 앞으로 수사 방향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핵심 인물 구속과 함께 배임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된 만큼 당시 성남시 결재 라인 이른바 윗선 수사에 탄력이 붙을 걸로 보입니다. 당시 시장으로서 대장동 사업 결정권을 가졌던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를 비롯한 성남시 관계자의 개입 여부를 가리는 게 핵심입니다. 또 사업 인허가 과정과 함께 황무성 공사 초대 사장이 물러날 당시 성남시 차원의 압박이 있었는지도 수사 대상입니다. 350억 로비설이나 50억 클럽 등 정관계 로비 의혹 수사도 변곡점을 맞게 됐습니다. 검찰은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과 대질 조사 등을 통해 김 씨와 남 변호사가 금품 로비를 주도했다고 보고 영장 청구서에 김 씨가 대장동 사업 총괄과 로비를, 남 변호사가 대출 자금 조달 역할을 했다고 적시했습니다. 광범위한 로비 의혹과 함께 이번 영장에서 빠졌던 곽상도 의원 아들 퇴직금 50억의 성격과 박영수 전 특별검사, 권순일 전 대법관 등 호화 고문단의 역할을 규명하는 것도 남은 수사의 핵심 과제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검찰의 유동규 전 본부장 자택을 압수수색한 날 유 전 본부장과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실장이 통화한 사실이 드러났다고요? 네, 유 전 본부장은 지난 9월 검찰이 주거지 압수수색에 나서자 휴대전화를 창밖으로 던져 폐기를 시도하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유 전 본부장의 통화 기록을 분석한 결과 압수수색 당일 유 전 본부장과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실장이 통화했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정 전 실장은 이재명 후보의 최측근으로 황 전 사장이 사퇴를 압박당하는 녹취록에서도 언급됩니다. 논란이 일자 정 전 실장은 녹취록이 언론에 보도될 당시 평소 알고 있던 유 전 본부장의 모습과 너무 달라 직접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전화한 거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통화에서 유 전 본부장에게 잘못이 있다면 감추지 말 것과 충실히 수사에 임할 것을 당부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입을 맞추거나 내밀한 이야기를 주고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당시 어떤 대화를 주고받았는지도 수사 대상이 됐습니다. 경찰이 확보한 유 전 본부장의 버려진 휴대전화 말고 검찰은 유 전 본부장 지인 집에서 압수한 휴대전화 여러 대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누가 언제 사용했던 건지 등을 확인하고 있는데요. 일각에선 정 전 실장 이름이 의혹 곳곳에서 거론되는 만큼 직접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YTN 김다연입니다.